정원이 되었으므로 제35차 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환 대표님의 네, 35차 의총을 개의하겠습니다. 네, 국회에 대한 자리 제거죠.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와 의원을 생각하겠습니다. 장경환 대표님의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오점을 남기는 일이 오늘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과 또 그러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촛불의 명령을 완수하겠다고 취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한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거대 양당이 물론 기득권에 연연해서 이렇게 야합을 한 게 이번만은 아닙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에서 4인 선거구를 채택하도록 만든 안을 당시에도 거대 양당이 짬짬이 해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했던 일이 벌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염원이고 정치개혁 중에 정치개혁인 연동형 비례대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허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야3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그토록 절실하게 촛불혁명의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이 정치개혁을 위해서 연동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이 이상 좋은 기회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가자고 하는 호소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번 문제는 예산안을 정기국회에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개혁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개혁 세력으로서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 한반도 평화정책 그리고 여러가지 개혁정책의 추진에 같이 힘을 합쳐왔던 저희 민주평화당으로서 오늘과 같은 거대 양당의 폭거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야3당은 똘똘 뭉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또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국민 존중을 위해서 거대 양당의 이 폭거를 반드시 분쇄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는데 똘똘 뭉쳐서 성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의 짬짬이 또 그리고 국민을 외면한 지금 거대 양당 기득권 세력들이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와 감시의 회초리를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동영 대표님 모두 발언해주시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적폐 연대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이요 철학이라고 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해외 순방을 떠나면서 꼭 선거제도 개혁을 해내라고 한 당부를 저버리고 결국 적폐연대를 통해서 예산안 일방 처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적폐연대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아마 뒷날 두고두고 후환이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국민이 불행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숫자는 많은데 힘이 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치 제도를 바꿔보자고 한 충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문턱에서 절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판을 바꿔야 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은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야3당과 그리고 시민사회, 양식 있는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도록 민주평화당이 최선봉에 서서 몸을 던져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유성혁 수석 최고위원님 모두가 나오셨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밀실 야합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고 각 당에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을 했다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자 공약사항이었고 여당 민주당의 오랜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신이 한 약속도 야당의 피맺힌 절규도 묵살했습니다. 민주당의 안면 몰수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은산분리 완화하면 재벌이 금융을 지배한다더니만 오히려 주도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규제 프리존 만들면은 대기업이 국민 상대로 생체 실험하는 꼴이라더니 여당이 되자마자 바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제 선거제도 개혁마저 자기들은 약속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신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말 그대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의원을 뽑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오직 민주당과 자한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야3당의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말을 바꾸는 것인지, 누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을 팽개치고 예산안 강행 통과 시 앞으로 어떠한 협치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다음 말씀 하셔요. 참 슬픕니다. 정부 예산안 그대로는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서던 양당이 기득권 놓고는 당약을 놓고는 또다시 손을 맞잡는 슬픈 일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거대 정당을 보는 눈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국민들은 올바른 정치
하라고 얘기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방법으로 정치가 표출되기를 바라는데 야합이 이루어지고 당리 당량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신뢰를 잃고 국민들의 경우는 실망만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 정치가 죄를 안겨드리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민의를 가장 공정하게 반영하는 제도임을 국가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당에서도 공약으로 선언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더더군다나 목전의 그러한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야합을 한다는 것을 두고서 후진국이라고 그럽니다. 적폐 들먹거릴 그러한 상황에 보이게 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적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국민들의 바라는 바가 그러한 거기 때문에 정치 본연의 자세를 되돌아와서 양 당도 영실공히 여당과 야당의 본래의 위치에서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대 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야당일 때 그렇게 정말 그 죽일 듯이 덤비면서 그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던 그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니까 당리 당략에 의해서 선거구제 개혁하는 것이 그렇게 자당에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이 또 예산안에 대해서 덜컥 합의를 했습니다. 정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자기들이 주장한 그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식은 죽 먹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바꾸는 걸 보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어리석게도 민주당만은 좀 안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위선과 오만의 옷을 벗기 바랍니다. 상대를 적폐라고 그렇게 호되게 비난할 때는 언제인지 본인이 적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아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참으로 황당하고 개탄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안 합의에 대해서 바로 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 합의의 가능성은 0%도 없다 하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덜컥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밀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양당 간에 무엇을 주고받았을까요? 이 예산안은 사실
정부에서 제출한 이후 국회에서 충분한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거의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예산 심사를 거쳐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처럼 양당이 밀실야합으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야3당이 결의대회와 농성을 하면서까지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안 처리만을 강행하는 것은 야3당이 용납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국민이 용납해서도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이러한 사태를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의사일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강경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사태를 보면서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실권자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인지 이해찬 대표인지 과연 실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갑니다. 만일 이게 청와대 지시로 혹은 묵인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해찬 대표의 고집, 의지로 이루어진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청와대의 묵인이나 지시로 이루어졌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표류부동한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고집,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물태우임을 이미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서 내려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의 비열을 저버린 것입니다. 당사에 걸린 김노 두 분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안들이 의결됐다고 하는데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한 김상희 의원, 박주민 의원,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서 그 법안을 발의한 30-4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과연 정치개혁의 의지마저 내려놓은 건지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고자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 고수하면서 어떻게 국민이나 다른 세력에게 기득권을 포기하고 개혁을 하라고 요구할 자격을 가지고 명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을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연못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과 또 함께하는 야3당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개혁을 되살리고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을 되살리고 국정의 개혁의 동력을 다시 회복하고자 비상한 각오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열망으로 태어난 촛불 정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촛불은 자기 몸을 불살라서 세상을 밝힙니다.
하지만 두 거대 여당, 야당 무엇을 불살라서 국민들한테 정말 밝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참담합니다. 기득권연대, 적폐연대의 두 거대 양당은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국민함께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페북에 올라온 글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이놈들은 선거법 개정만 안 한다면 자기들 기득권만 지킬 수 있다면 뭐든지 야합할 놈들이구먼. TV에서 백날 지들끼리 싸마는 것처럼 쇼를 하지만 민주한국당은 운명 공동체. 내가 잘해서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못하면 한국당 집권, 한국당이 못하면 민주당 집권. 이 노름이 언제까지 가려나.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연대, 적폐 연대를 선택했습니다. 그 한국형, 혼합형 비례대표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카드를 흔들면서 감당할 능력조차 없는 권력에 취하고 20년 집권 레토릭에 취해서 자유한국당과 적폐연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정부, 개혁진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언론 환경이 유리하다고 또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 답방으로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안이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앞으로 개혁진영 참패의 책임을 오롯이 짊어지고 역사에서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적폐의 본진인 자유한국당의 정권이 넘어갈 것입니다. 개혁진영을 통째로 바꿔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네. 더 이상. 네, 이상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